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늘 어딘가에 매여 있습니다. 직장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다수가 옳다고 하는 유행에 매입니다. 그래서 때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삶을 완전히 자유롭게 살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의식은 깨어 있어야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이 하는 대로 그저 시키는 대로 살다가는 인생의 후회만 남습니다. 혹여 너무 오랫동안 무언가에 매여 자신을 잊고 지낸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새벽에 읽는 장자의 힘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몸은 속세에 살아도 마음은 우주에 산다. 남의 일을 하는 사람, 나의 일을 하는 사람. 일을 하는데 어떤 몸과 마음의 자세로 시작해야 좋을까? 사람들은 시작에 중요한 것은 알고 몸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을 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좋은지 모른다. 그냥 되는 대로 일을 시작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일을 한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 특별한 의식을 치른다든지 어떤 장소에서 시작하거나 특정한 시간에 맞춰서 시작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좋은 방식인지 효과 있는 것인지는 확신하지 못한다. 장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어떤 것이 장자의 방식일까? 외편 전자방을 보자. 송나라 원군이 그림을 그리려 하자 많은 화공이 모두 이르렀다. 명령을 받고 읍하고 서 있는 자, 붓을 빨고 먹을 가는 자, 밖에 있는 자도 반이나 되었다. 한 화공이 늦게 왔는데 서두르지도 않고 유유히 걸어와 명령을 받고 읍하고는 서 있지도 않고 숙사로 들어갔다. 원군이 사람을 시켜 그를 살펴보니 옷을 벗고 가지런히 다리를 뻗고 앉아 알몸으로 있었다. 원군이 말했다. 옳거니 이 자가 진짜 그림 그리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늦게 도착한 화공이다. 그는 비록 늦게 도착했지만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자다. 송나라 원군이 초상을 그리려 하자 각지에서 화공이 모여들어 인산인해였다.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자는 다 모인 것 같았다. 그 사람들은 모두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뿐이었다. 예의 바른 것처럼 계속 읍하고 선자도 있고 그림을 잘 그릴 줄 안다는 표시로 붓을 빨고 먹을 가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발탁되기를 원하는 거칠애에 지나지 않는다. 들어오지 못해 밖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원군의 주위에는 모두 그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들 뿐이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사람들은 그림보다 원군을 신경 쓴다. 그런데 늦게 도착한 사람은 다른 것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간단히 예만 표시하고 곧바로 숙사로 들어갔다. 그는 왜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 그는 오직 그림 그리는 데 신경 쓰는 것이다. 원군에게 잘 보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림 그리는데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홀로 고요히 있었다. 그러니 원군은
늦게 도착한 사람이 그림을 제일 잘 그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가 비록 그림을 그려주는 일, 그러니까 묶이는 일을 하려고 온 사람이지만 그는 정신이 묶이지 않은 사람이다. 일장에서 묶이지 않으면 바르고 평안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정신이 묶이지 않으니 남에게 잘 보이려고 읍하고 서거나 붓을 빨고 먹을 갈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바르고 편안했던 것이다. 그가 정신이 묶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자신도 하지 않으면 일이 뭔가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간단히 예만 차리고 곧장 숙사로 들어가서 편안한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 옷을 벗는다. 그리고 가지런히 다리를 뻗고 앉아 알몸이 되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자신만의 최적의 상태를 조성한 것이다. 그는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노래를 못 불러도, 글을 잘 쓰지 못해도, 인간관계에 뛰어나지 않아도 그림을 잘 그리면 된다. 그러니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행동을 하기보다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이다. 이 모습을 보고 송나라 원군은 이 사람이 진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그 누가 송나라 원군이라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자기 주변에서 온갖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자들보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충실히 준비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가지 않겠는가? 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일하는 법. 늦게 온 화공은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아주 좋은 행동과 마음의 자세를 갖춘 것이다. 몸은 편안하게 하고 마음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준비를 한다. 이는 보통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을 외면하기 어렵다. 그는 어느 정도 의식이 확장되고 시야가 확대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늦게 온 화공 같은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시간 약속에 늦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유로운 마음,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마음, 본질에 집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그의 그림은 어땠을까? 그림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예술작품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작품의 유일성, 독창성, 창조성에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늦게 온 화공의 그림은 그 요건들을 충족했을 것이 틀림없다. 자유로운 마음, 걸림이 없는 마음, 본질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그린 그림은 누구의 그림과도 같지 않을 것이고 어떤 그림과도 비슷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그가 그릴 수 있는 작품이 되어 나올 것이다. 원군의 주위에서 서성이던 많은 사람들의 그림은 그의 그림과 확실히 다를 것이다. 그들의 그림은 자유롭지 못한 그림일 것이다. 내가 어떻게 그려야 원군의 마음에 들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옆에서 누가 그림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면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이렇게 그렸다가 저렇게 그렸다가 하면서 수정할 것이다. 그래서야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예술작품이
나오지 못할 것은 뻔하다. 무엇을 하는데 본질은 팽개치고 다른 것만 우선시하는 모습이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하다. 누가 이것이 좋다고 하면 이리 가고 저것이 좋다고 하면 저리 간다. 다른 사람이 이 길을 가면 나도 이 길을 따라가야 하고 어떤 사람이 저 길을 가면 저 길로도 가본다. 결국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자신의 길은 걸어보지도 못한다. 참으로 씁쓸한 모습이다.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의식을 확장하고 시야를 확대하는 일이다. 넓게 두루 봐야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 주변에서 어떤 것으로 유혹해도 그것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속세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법.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어쩌면 늦게 온 화공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비록 다른 사람의 그림을 그려주는, 즉 어떤 일에 묶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처지지만 몸과 마음은 아무데도 묶이지 않는 자세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늦게 온 화공이다. 그는 송나라 원군의 초상을 그리는 일에 묶여 있지만 자신의 몸과 마음은 아무 것에도 묶이지 않는 자세를 보여준다.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한다. 모든 일을 할 때 이처럼 행동해야 한다. 비록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묶여 있지만 나의 행동이나 영혼은 아무데도 묶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영혼, 의식이 확장된 영혼, 시야가 확대된 관찰. 이것이 우리가 묶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닐까? 장자가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지금 무언가에 매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자기 본 모습은 잃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